출장으로 특급 호텔에 묵었을 때 아내와 나는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다. 나는 아내 옆에 선 남자를 보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농담하듯 물었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의 새 남편인가요? 경제 뉴스룸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잠든 외딴 섬처럼. 서연은 눈가를 비볐다.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19시 48분이라는 시간이 바늘처럼 그의 심장을 콕 찔렀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그 급한 동작에 팔꿈치로 책상 위 커피잔을 쳐서 넘어뜨렸다. 짙은 갈색 액체가 재빨리 가장 위에 놓인 재무보고서 분석 자료 모서리로 번져 들어갔다. 이런. 그는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서둘러 서류를 구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그 얼룩은 돌이킬 수 없이 번져버렸다. 오늘은 지훈의 생일이었다. 그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이번에는 꼭 제 시간에 돌아오겠다고, 그는 아침 시간에 돌아오겠다고 담담하게 약속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했다. 얼마 전 딸 하은이 아파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불참했던 것을,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불참했던 것. 사무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이 편집장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서연이 받은 메시지는 이러했다. 중앙은행이 오늘 밤 예금 지급 준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심층적인 분석 기사가 필요해요. 이 분야 전문가인 서연 씨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편집장님, 오늘이 제 남편 생일이에요. 이미 약속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어려운 부탁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금융 채널에서 서연 씨를 지명했어요. 이건 서연 씨에게 천재의로의 기회예요. 이명의 목소리는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띠고 있었다. 30분 길어도 8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모두가 이번 보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 잘 해낸다면 다음 달 수석 경제기자 자리는. 서연의 손가락은 매끄러운 책상 위를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두드렸다. 수석 경제기자 자리는. 그는 전하자 거의 망설임 없이 적으로 빠르게 두드렸다. 수석 경제기자. 그가 무려 3년 동안이나 그토록 애써왔던 자리. 마치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얻으면. 전화는 한참 동안 울렸다.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하은의 맑은 웃음소리와 냄비 속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 나서야 지훈의 온화한 목소리가 마침내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아. 저기 나 지금 갑자기 너무 긴급한 뉴스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서연은 아래 십수를 깨물며 한 글자 한 겹 깨물며 한 글자 힘겹 깨물며 한 글자 힘겹게 말했다. 2초 후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절대 기다리지 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갈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알았어. 일 먼저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뒀어. 그는 말했다. 전화가 끊어지자 서연은 컴퓨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하며 모든 생각을 차갑고 복잡한 금융 용어와 숫자로 되돌리려 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녔고 정확하고 이성적인 분석은 본능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와 글로 변했다. 22시 서연은 마침내 컴퓨터를 껐다. 금융 채널 본부장이 직접 그의 시의적절한 분석에 찬사를 보냈다. 이론적으로는 흥분과 만족감을 느껴야 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무겁고 지친 피로감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다. 부드러운 불빛은 집 안 가득한 정적을 비춰주었다. 식탁 위에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다. 탕수육, 찜생선, 간장새우볶음. 모든 요리는 지훈의 특기였고 과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접시 표면에는 기름이 굳어 얇은 흰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위에는 초가 켜지지 않은 채였다. 케이크 옆에는 하은이가 손수 만든 카드가 놓여 있었고 크레용으로 삐뚤빼뚤하게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쓰여 있었다.
카드에는 세 명의 막대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가운데 가장 작은 그림은 우스꽝스러운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딸의 방문을 열었다. 하은은 작은 침대에 곤히 잠들어 있었고 작년 생일에 지훈이 선물해준 테디베어를 꼭 안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입맞춤하려 했지만 어깨에서 은은한 생크림 향기를 맡았다. 하은이가 분명 또 케이크를 몰래 먹었겠지. 지훈은 항상 이랬다. 입으로는 엄마가 돌아오면 함께 나눠 먹자고 말했지만 딸의 애교 섞인 졸음 앞에서는 언제나 버티지 못했다.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훈은 문에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고 깊었다. 이미 잠든 듯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잠옷을 찾아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줄기가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그의 신경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수많은 야근 중 또 한 번일 뿐이야. 그는 늘 그렇게 이해심이 많았으니까. 젖은 머리카락을 닦으며 욕실에서 나오자 서연은 습관처럼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물 한 컵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매일 밤 그를 위해 준비해주는 따뜻한 물이었다. 그는 물컵을 들어 올렸지만 차가운 기운만 느껴졌다. 그리고 컵 아래에 깔려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뒀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야. 하은이가 당신을 한참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먼저 잠들었어. 나도 내일 아침에 하은이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니 먼저 쉬겠어. 생일 축하해. 나에게는 7년 전 오늘 당신이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어. 서연은 어두운 침실에서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지훈의 생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었다. 지훈의 시선은 컴퓨터 화면에 끊임없이 스크롤되는 코드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듯했다. 그는 3시간 넘게 연속으로 일하고 있었다. 혈액 속을 맹렬히 흐르던 카페인도 더 이상 밀려오는 엄청난 피로를 막아낼 수 없는 듯했다. 지훈 본부장님, 서버가 또 다운됐습니다. 기술부 막내 장대리의 얼굴이 사무실 문에서 나타났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적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테스트 부서에서는 오늘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무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짧은 알림 메시지. 지훈은 벽에 걸린 시계를 흘끗 보았다. 16시 20분. 하은이 하원할 시간까지는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답장했다. 선생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8개의 똑같이 지친 얼굴이 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공기 주면은 커피와 피로가 뒤섞인 냄새가 가득했다. 지훈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빨간색 마커펜으로 간략화된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재빨리 그렸다. 몇 군데 문제, 가능성이 있는 모듈에 두껍게 동그라미를 쳤다. 장대리, 자네는 즉시 부하 분산 장치의 모든 설정을 다시 확인하게. 이 대리,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전략을 재검토하게. 김대리, 자네는 내가 필요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하여 사명 시간 넘게 눈을 붙이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기술 부사장 김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본사에서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태도가 매우 강경합니다. 3일 안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투자였고 지훈과 그의 팀이 8개월 동안 쏟아부은 모든 열정과 노력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의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우리는 약속된 기한 야정적인 버전을 제공했다. 우리는 하나하나 안정적인 버전을. 지훈의 대답은 간결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표시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서거다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16시 50분.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재킷을 움켜쥐었다. 딸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2시간 뒤에 돌아와서 계속할게요. 긴급한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본부장님, 이 버그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초조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에 나타난 코드 조각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이 부분을 독립적인 함수로 캡슐화해서 순환 중첩 레벨을 줄여보세요. 제가 돌아와서 자세히 확인해 드릴게요. 유치원 문 앞에는 하은이가 이미 분홍색 작은 가방을 메고 선생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훈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행복한 작은 새처럼 달려왔고 뒤통수에 따은 머리가 깡총깡총 흔들렸다. 아빠, 오늘 제가 가족 사진 그렸어요. 하은은 흥분하여 가방에서 구겨진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크레용으로 삐뚤빼뚤한 세 사람의 형태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엄마, 이건 엄마, 이건 엄마. 지훈은 몸을 웅크려 그 소중한 작품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정말 잘 그렸네. 그런데 엄마는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은 아빠랑 같이 먹을까? 하은의 작은 얼굴은 즉시 풀이 죽었고 눈빛도 어두워졌다. 하지만 엄마가 오늘 밤새 이야기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지훈은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찾으려 했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은 부엌에서 밥을 데우면서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거리는 것을 들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업무단체 채팅방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다른 기술적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를 식탁에 앉히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에 재빨리 답장했다. 아빠,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지훈은 즉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껐다. 당연히 듣고 있지. 소미가 오늘 노래하는 새 장난감을 가져왔다고 했지. 식사 후 지훈은 하은이를 씻기고 침대 머리맡에서 두꺼운 그림책 2권을 읽어주었다. 딸이 그의 품에서 깊이 잠들 때까지 그는 조용히 아이방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 컴퓨터를 켰다. 회사 내부망의 원격으로 접속하여 마치 끝없이 고쳐야 할 코드들처럼 보이는 것들을 계속 디버깅했다. 23시 40분 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거실에 켜진 스탠드 불빛과 그 불빛 아래 집중한 지훈의 옆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직 안 잤어? 시스템에 중요한 버그가 있어서 오늘 밤 안에 해결해야 해. 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빠르게 움직였다. 냉장고에 밥 남겨뒀어. 데워줄까? 서연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온몸의 피로를 토해내듯 주저앉았다. 아니, 됐어. 박 이사님이랑 같이 업무 식사했어.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오늘 인터뷰 정말 성공적이었어. 박 이사님이 우리에게 독점적인 내부 데이터를 좀 줬는데 이 편집장님이 특히 만족해 하셨어. 지훈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을 1초간 멈췄다. 박 이사님이 IT시는 기업인 박준영 대표 말인가? 이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사연의 목소리에는 즉시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그분은 정말 사업의 천재야. 겨우 30살에 이미 1억억 원이 넘는 가치의 회사를 세웠어. 그분이 내게 자신의 창업 전 과정에 대한 독점 인터뷰를 요청했어.
이건 시리즈 기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노트북을 닫고 몸을 돌려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은이가 오늘 당신 언제 오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 당신 책상 위에 가족사진 그림이 있어. 서연의 얼굴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알아. 이번 주에 하은이랑 보낼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거. 하지만 이 시리즈 기사 기회는 정말 얻기 힘든 거야. 박준영 대표가 업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커. 우리 지난주에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가져가자고 막 이야기 나눴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은이 선생님이 오늘 나랑 이야기했어. 하은이가 요즘 유치원은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은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자주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건가요? 서연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치은이야, 서연아. 지훈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당신이 경제기자가 된 날부터 매번 이 기사만 끝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이랬어. 하은이는 벌써 5살이야. 사진에만 나오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서연은 벌컥 소파에서 일어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 남성 위주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알아? 그리고 난 항상 당신을 지지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나는 구글의 제안을 포기했어. 그 자리는 미국에 오래 머물러야 했으니까. 나는 회사 내부의 3번의 승진 지휘를 거절했어. 매번 더 많은 출장과 접대가 필요했으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정이 이런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고 항상 믿었으니까. 서연은 입을 벌렸지만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지훈의 그렇게 태연해 보이는 결정들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나는 당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훈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단지 하은이가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일주일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말이야.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이 편집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이 편집장님이에요. 이 전화는 꼭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붙들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하은이가 내일 학교에 가져갈 학용품과 옷을 모두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의 몸을 씻어내렸다. 지훈은 눈을 감고 눈가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서연에 대한 그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전례 없는 노력감이 차가운 바닷물처럼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서연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그는 전화를 받은 후에도 서재에서 새벽까지 일했다. 식탁 위에는 하은이가 그린 가족사진 그림이 제모 서류 더미 아래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림 종이의 모서리는 이미 확연히 구겨져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꺼내 자신의 서류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그는 딸의 발그레한 뺨에 입을 맞추었다. 삐를 맞추었다. 오늘 하원할 때 아빠가 10분 정도 늦을지도 몰라. 선생님이랑 짧은 회의를 맞추었다. 아빠, 엄마는 저랑 노는 것보다 자기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훈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는 몸을 웅크려 딸의 맑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는 하은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 단지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쁜 것뿐이야. 아빠도 가끔 야근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엄마가 하은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절대로.
하은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우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다. 심지어 5살짜리 아이조차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회사에서 지우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으며 가정의 번뇌를 잠시 지려했었다. 점심시간 인사부 직원이 낯선 여성을 데리고 기술부로 들어왔다.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최은서 씨입니다. 저희가 새로 영입한 프로젝트 컨설턴트이고 앞으로 2주 동안 저희가 제품 테스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인사부장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검은 긴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이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본부장님, 윤서 씨는 자동화 테스트 분야에서 매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현재 가장 까다로운 부하 테스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인사부장이 특별히 소개했다. 지우는 이에 바르게 악수하며 말했다. 이 인사부장이 특별하게 손을 내밀었다. 오랜 기간 지운 본부장님의 명성을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관련 프로젝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갈 때 최윤서가 그의 지친 뒷모습에 잠시 의미심장한 시선을 멈추는 것을 알아차렸다. 컴퓨터 화면에 빼곡한 오류 메시지들이 윙윙거리는 문자들처럼 지훈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는 관자놀이를 힘껏 비볐다. 사흘 연속 이어진 고강도 작업으로 시력까지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시스템 안정성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선생님, 하은이가 머리가 많이 어지럽다고 해요. 방금 체온을 재보니 조금 높네요. 혹시 일찍 데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거의 즉시 노트북을 닫았다.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재빨리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김민준 부사장님, 하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인터뷰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훈의 대답은 여느 때처럼 간결했고 그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유치원 보건실에서 하은이는 작은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작은 얼굴은 열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훈은 성큼성큼 다가가 웅크리고 앉아 딸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다. 그 온도는 놀랍도록 뜨거웠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우리 당장 병원에 가자. 그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은 아이는 즉시 뜨거운 얼굴을 그의 어깨에 깊이 파묻었다. 차에 타자마자 지우는 차를 시동 걸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6번 울린 후 음성 사서음으로 넘어갔다. 여보, 하은이가 고열이야. 지금 소아과 병원에 데려가는 중이야. 메시지 보면 최대한 빨리 전화 줘. 소아과 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혼란스러웠다. 지우는 곤히 잠든 하은이를 안고 접수처의 긴 줄에서 20분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은이의 체온은 이미 3도까지 올랐고 작은 몸은 그의 품에서 불안하게 뒤척이며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조금만 더 참아, 아가. 우리 차례가 곧 올 거야. 그는 나지막이 위로하며 동시에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음성 안내뿐이었다. 초기 진단 후 의사는 급성 인플루엔자라고 판단하고 즉시 해열제와 혈액검사 처방을 내렸다. 지우는 점점 더 약해지는 하은이를 한 손으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각종 서류를 들고 사람들로 붐비는 경운복도를 오갔다. 하은이가 피를 뽑을 때는 목 놓아 울었다. 작은 손등에 주삿바늘이 박히자 지훈의 심장도 함께 꿰뚫리는 듯했다. 그는 그저 딸을 더 세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가슴이 아파 한마디도 세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의 표정을 심각해졌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입니다. 세균 감염이 병발했을 가능성이 커요.
즉시 입원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지우는 현기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상황이 심각한가요? 일단 수액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두 분이 함께 사명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관의 지표 변화랍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지에 빠르게 뭔가를 적더니 덧붙였다르게. 지우는 세 번째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제가 서명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이의 아빠입니다. 모든 입원 수속을 마쳤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다. 하은이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작은 손등에는 수액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경상 옆 의자에 앉아 네 번째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카카오톡을 열어 서연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서연은 6시간 전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박준영 대표 독점 인터뷰. 오늘 밤 비즈니스 서밋 현장 라이브 중계. 게시물에는 그와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고급 호텔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의 엄지손가락은 회색 좋아요 버튼 위에서 엄마는 왜 새긴 가늠이래요. 아니요, 엄마는 은재가 있어요. 법감으로 이난돌다가 결국 화면을 닫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연락처를 열고 달을 열고 다른 열고 다른 열고 다른 열고 다른 격했다. 내일 열이 안 내리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연이는요? 그 사람은 일 때문에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지우는 창밖에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례 없는 고독감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병실은 고요했다. 규칙적인 모니터, 기계의 낮은 소리와 하은이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그와 함께할 뿐이었다. 밤 간호사가 약병을 교체하러 들어왔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동정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집에 가서 생필품 좀 가져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는 한동안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아이와 함께 있을게요. 새벽 2시 하은이의 체온이 갑자기 다시 40도까지 치솟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당직 의사가 급히 불려와 재빨리 약물을 조절했다. 지훈은 딸의 뜨거운 작은 손을 꼭 잡고 의료진이 병상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 금방 올 거야. 아가, 엄마 곧 도착할 거야.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목소리는 밤샘으로 인해 쉬어 있었다. 그는 5번째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른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를 통해 작은 병실로 비쳐 들어왔을 때 하은이의 체온은 마침내 38도 정도로 떨어졌다. 지우는 밤새 한숨도 못 자 눈에 핏줄이 가득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간호사가 아침 흰죽을 가져다 주었다. 하은이는 겨우 몇 숟가락 먹고는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다. 지우는 병원 식당에서 사원빵을 기계적으로 씹어 삼켰다. 오전 9시가 되자 당실 문이 갑자기 밖에서 열렸다. 서연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 위에 급히 코트 하나를 걸친 상태였다. 얼굴의 화장은 이미 조금 지워져 있었다. 하은이 어때요? 그는 조급하게 병상 옆으로 다가가 딸의 이마를 만지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이새로 비집고 나오는 듯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고 턱선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가방에 넣어둬서 계속 못 들었어요. 서연은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박준영 대표가 소개해준 투자자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뭐가 안 돼? 아픈 딸이 걸어온 전화는 받을 수 없었다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기 시작했다. 하은이는 한때 40도까지 열이 올랐어.
의사는 심지어 폐혈증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시간에 당신은 그 박시성을 가진 남자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잖아. 작은 소리로 말해. 서연은 아직 잠들어 있는 하은이를 흘끗 보고는 재빨리 지훈을 복도로 끌고 나갔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로 끌고 나갔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은이가 조산나로 태어났을 때 당신은 지방에서 기사를 마감하고 있었지. 하은이가 처음 걷는 법을 배웠을 때 당신은 해외 출장 중이었어. 그리고 지금 하은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당신은 소위 사교 모임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잖아.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이 모두 그들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제가 여기서 당신의 심판을 받을 피어나 새빨개졌다. 누구도 당신이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즉시 강제로 낮아졌다. 잘못된 건 당신이 항상 가정을 마지막 순위에 두는 거야. 잘못된 건 하은이가 꿈속에서까지 엄마를 부르는데 그 엄마는 전화 한 통 받을 시간조차 없다는 거야. 서연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죄책감은 곧 방어적인 분노로 대체되었다. 제가 이러고 싶었겠어요. 남성, 미주의 경제 미디어 업계에서 여자가 진정한 존경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박준영 대표가 저에게 준 이번 기회는 제가 수석기자 자리까지 곧바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평온해졌다. 그 차가운 평온함은 이전의 어떤 분노, 어린 질문보다도 더 소름 끼쳤다. 박준영 대표와 당신의 직업적 삶이 하은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지? 하은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지? 저는 뜻이 아니에요. 서연은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목소리로 애써 말했다. 어차피 지난 5년 동안 항상 이랬으니까.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남편의 단호한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따라가서 설명하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의 진동이 그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렸다. 화면에는 이 편집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화면에는 이 편집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 내용은 분명 어젯밤 보도에 대한 후속 피드백일 터였다. 그는 굳게 되길 가였다. 서연이 그 길고 긴 전화를 마친 후 다시 병실로 들어섰을 때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아 다잔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이미 깨어나 아빠 품에 힘없이 기댄 채 작은 손으로 티슈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 서연을 보자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지만 이내 심한 기침을 터뜨렸다. 하은아한테, 엄마한테 안 되고 올까? 서연은 재빨리 앞으로 다가가 아가, 엄마 왔어. 하고는 하은이를 안으려 했다. 지훈이 부드럽게 설득하며 딸이 꽉 쥔 작은 손을 풀려고 했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지훈의 가슴에 깊이 파묻고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좋아요. 서연이 내밀었던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손에 쥐어짜이는 듯 아파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 엄마한테 화났어. 엄마가 너무 바빴어. 의사 선생님이 이틀 더 지켜보고 모든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휴가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남아서 하은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깊은 의심이 가득했다. 정말? 당연하지. 서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지는 이틀 동안 서연은 정말 병원에 머물렀다. 비록 여전히 간간히 업무 전화를 받고 각종 이메일에 답장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하은이 곁에서 조용히 보냈다. 지우는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 몇 벌을 가져오고 회사에서 가장 긴급한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병원에서 보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병원을 처원해서 보냈다. 이틀째 밤, 하은이의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틀째 밤,
하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이는 병상 중앙에 누워 한 손으로는 아빠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빠 손을. 하은이가 기대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흘끗 보았다. 방금 박준영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손가락이 잠시 망설이더니 잠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뒤집어 모았다. 그래, 엄마가 백설공주 이야기해줄게. 어쩌면 서연이 드디어게 해줄게. 지우는 아내가 딸에게 이야기를 다정해. 지우는 아내가 딸에게 며칠 동안 얼음처럼 단단하게 갇혀있던 그의 번이 밭혀있던 그의 마음에처럼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의 마있던 그의 마음이 같으렸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실제로 업무 일정을 조정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저녁 약속을 취소했고 심지어 몇 번은 직접 하은이를 데리러 가기도 했다. 집에는 오랜만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식탁에도 다시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우는 서연의 휴대폰이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박준영 대표에게 답장하는 속도는 항상 매우 빨랐고 그런 표정은 예전에는 오직 자신 앞에서만 나타났었다. 일주일 후 깊은 밤, 지우는 물을 마셔 거실로 일어났다가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서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화상 채팅창이 떠 있었고 박준영 대표의 잘생긴 얼굴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정말 대표님의 이해 덕분에 감사했어요. 하은이가 아팠던 며칠 동안 인터뷰 진행이 많이 지연됐었죠. 천만에요. 박준영 대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또렷이 흘러나왔다. 서연 씨처럼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성은 더 넓은 플랫폼에서 빛나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명한 테크 미디어 부사장 자리는 언제든 서연 씨를 위해 기워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끝에 다다른 것일까? 지훈의 시선은 오븐 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케이크에 고정되어 있었다. 벽시계의 시침은 이미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은이는 식단 옆에 엎드려 작은 뺨을 두 손으로 괴고 있었다. 앞에는 형형색색의 크레용들과 거의 완성된 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하은이는 파란색 크레용을 집어 카드에 예쁘지 않은 하트 모양을 그렸다. 지우는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내고 다시 휴대폰을 보았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서연은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좀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어젯밤에는 꼭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집에 오겠다고 직접 약속했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으니까. 지우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어린 소녀는 작은 군인처럼 똑바로 서서 순진한 목소리로 한 구절 진지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에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5분에서 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5분에서 딩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분야했다. 지훈은 옥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꺼냈다. 부드러운 생크림 위에 딸기잼으로 삐 케이크를 꺼냈다. 하은이는 발끝으로 서서 작은 코를 케이크에 대고 킁킁거렸다. 아빠, 우리 촛불 꽂아요. 엄마 오면 바로 불게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 5개를 막 꺼내려는데 하은이는 엄마와 함께 꽂겠다고 고집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회사기술부의 긴급 전화였다. 서버의 갑작스러운 이상이 상격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은아, 아빠는 잠깐 서재에 가서 일 좀 처리해야 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되었다. 지훈이 일을 마치고 서재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소파에서 잠든 하은이만 남아있었다. 작은 손에는 하트가 그려진 카드를 꼭 쥐고 있었다.
케이크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생크림은 이미 살짝 주저앉아 있었다. 촛불은 여전히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의 전화는 여전히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의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굴덩이가 놓인 것처럼 딸이 잠든 채 미세하게 찌푸린 작은 눈썹을 보면서 그는 의사가 말했던 하은이의 불안감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건가요? 라고 했던 그 질문을 떠올렸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업무 메시지가 하나 떴다. 기술부 임시 공지 내일 오전 9시 시내 크랜드 하나 한 짐을 챙기고 오늘 밤 바로 호텔에서 긴급협의의 정 협력사 임명한 데크팀 전원 참석. 내일 아침에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케이크를 한 번 더 보고는 차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는 불빛으로 환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오가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지우는 막 체크인 수속을 마치고 객실 카드 정보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바로 앞에서 익숙한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키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헤치고 시선을 정확히 멀지 않은 회전문 옆에 고정했다. 서연은 샴페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섬세했으며 머리는 느슨하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소물 상자를 들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키가 훤칠하고 맞춤형 대표였다 서 있었다. 바로 박준영 대표였다. 박준영 대표였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지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하고 활기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런 미소는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없었고 그와 하은이를 대할 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미소였다. 박준영 대표가 농담을 던진 듯 서연은 눈웃음을 지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때렸다. 그의 팔을 가볍게 때렸다. 그 동작은 자연스럽고도 미묘했다. 그는 딸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를 먹여야 할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특급 호텔 로비에서 서미를 깜짝 선물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무엇인가로 막힌 듯 답답했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차가운 평온함이 밀려왔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맑은 소리를 냈다. 시끄러울 로비 안에서도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맑은 소리를 냈다. 지훈을 본 그 순간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빛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마치 현장을 들킨 도둑처럼 그는 박준영 대표가 허리에 둘렸던 손을 휙 뿌리치고 몸을 살짝 뒤로 물러섰다. 지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무의식적으로 드레스 치마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는 반 걸음 앞으로 서서 서연을 자신의 뒤로 은근히 가렸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평온하게 박준영 대표를 스쳐 서연의 얼굴에 멈췄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심지어 약간의 비난보다도 서연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여보, 이분이 당신의 새 남편인가요? 이 말은 고요한 공기 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떨렸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토해낼 수 없었다. 주변에 지나가던 손님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박준영 대표의 얼굴도 불쾌감으로 굳어졌다. 손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저와 서연 씨는 그저 업무 파트너입니다. 그의 시선은
박준영 대표가 서연의 허리에 둘렀다가 방금 뿌리쳐진 후 다시 슬그머니 돌아온 손을 훑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선물과 마지막으로 서연의 당황한 얼굴에 멈췄다. 친구가 쉬며 호텔 로비에서 허리를 감싸고 친구가 다른 사람의 생일 밤에 딸과 함께